한국 국적 선박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서 납포됐다라는 소식 어제 오늘 계속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자, 먼저 공개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선박 위로 헬기가 접근하는데 이란 혁명수비대 헬기입니다. 이어서 빠른 속도로 뒤쫓아오던 회속정이 선박 바로 옆에 붙어서 항해를 중단시키고 무장 병력이 배에 올라탑니다. 조사할 게 있다고 천천히 가라 이렇게 이제 저기서 VHF를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한국 케미오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출발해서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이란은 이 배가 해양 오염을 일으켰다며 이를 조사하라는 이란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선박을 조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환경 오염 때문에 납포를 했다. 저 말만 듣고서는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 어쨌거나 지금 저기에 선원들이 타고 있을 텐데 지금 선원들 상태는 지금 들어온 소식이 있나요? 일단은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외교부 설명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한국인 선원 5명을 포함해서 20명의 선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들이 함께 타고 있는 상황이고 배는 현재 이란 남부 지역에 있는 아바스 항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안에서 아마 선원들은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선원의 건강 상태에는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 오염이 주된 이유라고 하는데 그럴 만한 뭐 정황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 외교부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란 정부의 얘기를 듣고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해양 오염으로 이란 해양청에 여러 차례 고소가 들어왔다. 그 해당 선박이. 들어왔었던 상황이다. 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해양 오염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란 정부 대변인도 이번 건은 완전히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적 이유라고 하는 게 바로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한 것일 뿐이지 정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사 측에서는 환경 오염을 우리는 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부분이 지금 공해상이었다고 하는데 공해상에서 어떻게 공해상을 지나는 배를 납포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일 텐데요. 근데 국제해양법상 통항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법의 그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다른 국가의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거든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 자국법으로 10가지 정도 사안, 예를 들면 해양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통항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래요. 국제법이랑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제법을 존중하되 이란 국내법으로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항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정부가 떳떳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오염 문제는 사실은 지금 환경오염을 시켰다고 하면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증거 자료를 지금 아직까지는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란 정부의 얘기로는 그런 법률적 판단일 뿐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유가 이거 같아요. 지금 그 이란 대변인이 말을 했는데 인질범은 한국 정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란의 돈을 인질로 해서 이란을 오히려 협박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국제사회나 뭐 해외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 선박 그리고 선원들을 인질로 잡고 지금 뭔가 다른 걸 요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이나 분석이 나오니까 이란 정부 대변인이 반박을 한 거죠.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70억 달러 주지 않고 있는 바로 한국 정부가 인질이다. 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동결돼 있는 자금 70억 달러 한 8조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사람들이 이란 정부가 옛날에 얘기하고 이런 있는 관련 겁니다. 뉴스 많이 했던 거 잘 기억하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미국이 금융 제재 하면서 모든 나라가 이란과의 어떤 돈 거래 이런 거를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놨었잖아요. 그때 동결됐던 돈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연은 굉장히 길긴 한데요.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미국이 대이란 제재, 금융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잖아요. 그럼 수입 대금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란한테 줘야 되겠죠. 근데 금융 제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돈을 달러로 송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원화 결제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사실은 피해서 방법을 찾아냈던 거였죠. 이거 신의 한 수다. 정말 네.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이란 은행에 계좌를 트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돈을 한 70억 달러, 8조 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2018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금융 제재뿐만 아니라 교역도 이란하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 이란 은행에서 갖고 있는 금융 계좌에서 교육을 대가로 해서 뭔가 돈을 지급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고스란히 한국은행 계좌에 묶여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황당할 돌려받을 수밖에 돈을 없죠. 못 돌려받았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돈을 어떻게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지 이 문제를 두고서 우리 정부하고 이란하고 계속 물밑에서 좀 논의가 있었나 보죠? 네,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8차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교역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가능한 건 인도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긴 주되 인도적 방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또 역시 주려는 방법인가 보네요. 네, 그렇죠. 돈을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은 그렇죠. 아니고요. 한국은행 계좌에 묶여 있는 돈을 상계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의약품을 수출하면 그 수출한 금액만큼 까는 거예요. 돈을 안 받고요. 예, 돈을 안 받고요. 그러니까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이란 내부 강경파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약품을 수출을 해봐야 8조 원어치를 수출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적은 금액이잖아요. 지금 말하는 의약품이라는 것은 최근 코로나 사태와도 관계된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우리 마스크라든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단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건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불만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백신을 구입하고 백신. 예, 그걸 가지고 이란 정부에 구입해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상계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럼 가능할 텐데 이란 내부에서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게 뭐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제약사나 이런 곳에 달러로 송금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 송금 과정에서 미국이 송금하는 달러를 동결해 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이란 관계에 불신이 많이 쌓여 있어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부 전문가들 얘기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랑 워낙 갈등이 첨예하니까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이 상황을 좀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근데 우리나라 선박한체를 붙잡아 놓고 미국하고 핵 합의를 한다? 이거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네, 그렇죠. 것으로 그건 카드가 보여지는데.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분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지만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했던 이란 핵 합의 복귀하겠다 우리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복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뭐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들 민병대를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못하게 하는 이런 방안들을 플러스 알파로 제시할 거라고 하는 건데 이란 정부 입장에선 그대로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을 20%까지 확대하겠다. 자,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카드를 내미는 와중에 지금 선박을 억류하는 일이 벌어진 거니까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거죠. 자,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게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외교부 차관이 방문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거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종관 1차관이 이번 주 일요일 이란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네. 그 이란 내부의 분위기는 언론이 전하는 바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올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협상을 풀어나갈지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그리고 유조선 납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